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전체 그룹의 시너지가 나타날 수가 있다. 3분기부터는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요건 속에 들어와 있고 저평가가 너무 극명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알코올은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여러분도 뭐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주주 리스크 해갖고 회자되는 종목 중에 한국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한국 알코올을 추천을 하지도 않고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추천을 하게 됐냐면 첫째는 저는 그렇습니다. 주식을 볼 때 본전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국 알코올을 자본총계상으로는 4천 몇백억의 자본총계인데 땅이 1,500억이나 1,000억 정도 하는 것이 잔고가액이 40억이 잡혀 있으니까 땅값 더하기 이제 앞으로 퓨릿이 상장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가 나오면 이제 그 자본총계가 기본적으로 한 6천억, 몇천억, 이제 땅값까지 더하면 뭐 8천억 이렇게 가야 맞을 겁니다. 자본총계가.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시가총액 2,700억 정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올랐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바닥에서 추천을 20, 30% 그런 거 같습니다. 네, 20, 30% 올랐는데 그러면 20, 30% 오른 이 가격이 과연 본전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설령 나는 좀 내가 만약 지금 여기다 주식 투자를 한다면 나는 설령 지금 물리더라도 본전을 할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국 알코올을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천은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퓨릿 상장까지 가든지 아니면 퓨릿이 이제 상장 신청을 해서 이게 승인이 나려면 매주 목요일 날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 그 밑에 그 신청했던 회사들은 다 승인이 났습니다. 묘하게 또 위에도 승인이 나고 있는데 퓨릿이 지금 상장 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승인이 날 때까지만 내가 이 주식을 이야기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이제 결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상장 승인이 난다면 갑자기 주식이 급등했다 쭉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쭉 꺼져버렸는데 거기 와서 또 제가 이제 뭐 이 주식이 어떻네 저 주식이 어떻네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요. 그때 상황을 지켜보고 만약 급등을 해버리면 그 부분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서 더 왈가불가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하여간 제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무엇을 지켜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원래 충청남도 예산하고 그러니까 충청남도하고 한국 알코올 그룹이 MOU를 체결을 했는데 무슨 MOU냐면 일반 제2산단에다가 6만 평의 땅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는 MOU입니다. 그러면 6만 평의 땅, 이게 6만 평이거든요. 이 땅이거든요. 이게 충남 예산에가. 그러면 6만 평의 땅에다가, 이 이제 한국 알코올도 공장을 짓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 알코올이 이제 이렇게 제2산단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산단이 언제까지 끝나냐면 2024년도까지 땅이 이렇게 산단이 만들어져서 그다음부터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한국 알코올이 분양받은 것이 한 6만 평 정도 됩니다. 6만 평.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6만 평 사실 막상 가서 6만 평을 보면은 어찌 보면 지평선 끝터리까지 간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큰 것입니다, 6만 평이라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한국 알코올이 전 계열사가 갖고 있는 모든 공장을 다 해도 6만 평이 안 될 겁니다. 많이 되면 한 3만 평 될 것인데 6만 평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 알코올에서는 무엇을 투자할지는 전부 다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전화를 해보면 기존의 공장은 완숙 단계여갖고 더 이상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단지를 조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년 뒤에 뭔가 신사업을 6만 평에 했다 하면 어마어마한데 한국 알코올도 투자를 하고 ENF 테크놀로지라고 계열사도 투자를 하고 퓨릿도 여기다 이제 같이 공장을 짓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2년 뒤를 바라보자면 2024년도 이후에는 이제 공장을 지으니까 뭘 짓겠다고 이제 짓기 시작할 거니까 2025년도부터 짓든지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 6만 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땅이기 때문에 한국 알코올 전체 그룹의 시너지가 나타날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여기가 뭐 부동산 투자 자산이라고 해갖고 미국의 1998년하고 2017년에
돈을 가져갔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그때 가져간 장부가 그대로 잡혀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질로 재평가되면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지분배 평가가 있고 이제 그 퓨릿은 상당하더라도 연결 재무제표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상장 가치가 이제 자본총계로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자본총계가 지금도 4,730억입니다. 이 정도 자본총계가 큰 회사가 별로 드물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진짜 이 회사가 진짜 갔다면 뭐 시총이 뭐 5천억은 갔어야 이렇게 맞는데 아직도 이제 굉장히 이제 시가총액이 낮다는 거죠. 일단 저평가가 너무 극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맨 처음에 미국에 가서 부동산을 살 때부터요 다 빚으로 샀어요. 네. 그리고는 절대 이 빚을 안 털어요. 이 회사는 워낙 돈이 많으니까 빚을 털어보려고 생각하면 완전 무차입 경영이 되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안 털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임대 수입을 받아갖고 이자를 내면은 임대 수입이 확 줄어들어 볼 거 아닙니까? 네. 막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 봐요. 주주들이 이것을 모르게끔 한국에서 그러는지 몰라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부동산도 이 회사가 뭐가 됐든 간에 달러로 이제 빚을 내서 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원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가격이 떨어지고 환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나라 환율이 강세로 가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엄청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에탄올 수입하는 수입가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거 있잖아요. 이것에서도 이제 환차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3분기부터는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요건 속에 들어와 있고 지금 트러스트 자산운용이 8.33% 산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관 투자가들 트러스트 자산운용이 사는 그 창구를 보면은 지금 한 10몇만 주는 사 있거든요. 다시. 네. 그러면 이제 거의 9%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네. 그렇게 봤을 때 트러스트 자산이 이번에 이제 만약 연말에 가면 요구하는 것은 저는 배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배당을 트러스트 자산 운용하고 어떤 협상을 할지는 모르지만 배당이 왜 이 주식이 작년도에도 어느 정도 하다 확 떨어져 버리냐면 그 100원 주는 배당도 굉장히 낮은 배당인데 실적이 안 좋아졌다고 50원 배당을 준 겁니다. 주사. 네. 그러니까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트러스트 자산 운용하고 소액 주주 하는 사람들이 우리 배당을 더 받게 운동을 하자 하니까 작년도에는 트러스트 자산 운용이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뭐냐면 사회이사를 선임하고 그 사회이사가 이 회사 감사거든요. 김앤장 출신의.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여기다 사회이사를 2022년도는 선임하는 것이 단계고 2023년도는 또 다른 것을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간다 그래서 그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이사를.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배당 요구를 한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퓨릿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실 현실화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2차 전지에서 네. NMP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NMP가 유기용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산업용 알코올을 초산 에틸을 한국 알코올에서 다 만드는데 이런 유기용제가 그 실질적으로 알코올 그러니까 신라에 이게 녹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같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 NMP를 제품을 만든다면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사실은 한국 알코올인 거죠. 그런데 이 NMP는 바스프하고 SIP라고 하는 회사가 거의 독과점입니다. 이게 네. 굉장히 고부가가치이고 비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1기가와트 아워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배터리 1기가와트당 폐 NMP가 1000톤이 넘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기서 사실은 그 전해질 업체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회사들이 폐 NMP를 정제하는 쪽으로 폐 배터리 정제 리사이클 있잖아. 그쪽으로 이제 막 엄청 진출을 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 신디프는 이게 전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PEMEA라고 실질적으로 그 포토레지스트 원료가 되고 또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할 때 같이 도포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정제하고 지금 EEP라고 그 포토레지스트를 갖다 세정하는 것을 신제품을 만들고 또 정제도 하고 이런 것을 주로 지금 신디프에서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는 회사는 이 NMP 이것도 이것의 일종이기 때문에 진출만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NMP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양극재 회사가 커지면은
NMP를 누군가는 제조해야 되는데 한번 그런 것을 신사업으로 한번 기대해 보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원래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무엇이 이제 굉장히 이 앞에 이슈가 됐었냐면 2차 전지 정부채를 누가 하는가 이런 게 엄청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국 알코올 그룹하고 LG 상사가 합작을 해서 2012년에 한국 알코올 울산 공장에다 2차 전지 정부채 공장을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너무나 적자가 많이 나니까 이 합작 회사가 청산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기 공장, 자기 땅에다 자기가 공장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로 진출하려고만 마음먹으면 다 기술이 있는 기업이 한국 알코올이에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 6만 평이라고 하는 부지를 확보해 갖고 뭔가를 준비할 때 지금 당장을 보지 말고 이것은 대주주 리스크가 그냥 입에 달고 사는 종목이니까 트러스트 자산운용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말했듯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거라 했는데 진짜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 트러스트 자산운용이. 근데 사실은 이제 13,000원이 넘어가니까 창구가 미래에셋 창구던데요. 미래에셋 창구에서 아침에 원 없이 때려버려요. 주식을 다 팔아버려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 쭉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주식을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원 없이 팔아보니까 주가가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트러스트 자산운용 같은 데서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추론을 해보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네. 지금 현재 이게 눌림목에서는 계속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여기에서 눌림목이 지나고 나고 또 트러스트 자산운용이 지분 공시를 해서 만약 지금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돼 있는데 경영 참여로 만약 선언을 한다든가 그러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작가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식을 매매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선택을 할 때 엄청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근데 선택할 때요. 지금 ST가 100% 이상 올랐으니까 ST가 올랐다가지. 선택할 때 선택해놓고 주식은 그 다음에 폭락했습니다. 여기 와서 방송하고도 폭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주식이. 네. 그래서 주식의 미래는 굉장히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장 주식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본전을 할 수 있냐. 본전에 대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본전에 대한. 그러다 보면은 다른 것을 또 꿈꾸고 하는 것이지 본전도 못할 것을 종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욕심만 가지고 선택해서 한다고 해서 주식 투자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전 개념의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주식을 보면은 옛날부터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요. 네. 무자본 M&A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폭이 코스닥을 인수를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런 유형의 주식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많이 보이면 사실 그들은 어떤 주식을 매매를 하는가를 봐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매매하는 종목이 의외로 크게 급등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그 세력들이 이 매매하는 거 보면 무자본 M&A를 한다는 것은 자본 총계가 엄청 낮은 종목, 부실한 종목입니다. 그러면 내는 반대로 무엇을 선택하면 좋습니까? 자본 총계가 한국 알코올처럼 높고 건실한 종목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나는 반대로. 네. 그러면 그들이 이제 부실한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할 때 옛날에는 그냥 그 회사에 있는 돈을 다 이렇게 빼먹는 식으로 해갖고 구속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지금은 다 이들이 합법적으로 주식을 하고 합법적으로 경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주 우리나라에 뛰어난 연구 실적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영입을 해갖고 신사업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신사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회사는 어쩌냐? 대부분 적자 회사가 갑자기 좋아져서 주식이 급등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주식을 봤을 때 실적이 좋다. 배당을 많이 해준다.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대부분 낭패를 봅니다. 왜냐하면 다 주가에 반영돼 갖고 주가가 급등해 있는데 주식 투자의 실패를 보면은
그 나쁜 종목에 들어가갖고 실패하는 것보다 우량주에 들어가갖고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주식은 늘 역발상 개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자본 총계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면 내가 본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밑받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적자가 났다 하면 그걸 너무 눈높이를 크게 갖지 말고 적자가 나면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흑자가 날 수 있는가. 특히 기술주는요 빤합니다. 특허청 가서 특허 딱 눌러보면 이 회사 뭔 특허 갖고 있어. 딱 답이 나오고. 네. 두 번째 국제과제 딱 눌러보면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시가총액이 높아도요 고도의 기술이 없으면 국제과제 한 건도 못 다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맨날 적자고 희한한 회사가 딱 국제과제를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할 만한 그런 국제과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ST였어요. ST. 그래서 반드시 국제과제를 한번 딱 치고 들어가 본 것이 기술주의 투자에 대한 것은 그것이 기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개발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개발에 실패하는 것도 엄청 많고 국제과제 그 돈만 낭비해 갖고 이제 없어져 버리는 기술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것을 수주한다는 것은 그만한 그 심사위원들을 통과해서 국제과제에 선정될 만한 기술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리스크를 줄여갖고 하면은 적어도 본전을 할 수 있는 주식 투자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본전을 하면 마음 편합니다. 네. 주식은 마음이 불편해서 손해보지 마음 편하면은 늘 이익이 나는 것이 주식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EST와 한국알코올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로 보는 반도체 전망 그리고 4구간 기법 등등 많이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시청자님들께서 많은 도움 되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작가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